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생존 전략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한 2년 반 정도 출퇴근길에 간간히 듣는 구독자입니다. 사연을 보내는 곳이 있기에 한번 보내보려고요. 처음 붕어형 채널을 알게 된 것은 경기 유튜버나 제작설 푸는 영상들을 챙겨보기 시작했던 때라 여러 채널들과 함께 붕어형 채널도 보게 되었습니다. 2년 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붕어형 채널에 나오는 자잘한 잔소리, 쓴소리들이 많은 힘이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막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번 사연에 풀려는 것은 아니고 항상 붕어형이 강조하는 제작과 돈 모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붕어형이 여러 영상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지난 제 삶과 앞으로의 삶에서도 꾸준히 행동해야 할 방식이고 또 꾸준히 들어야 할 쓴소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 서울에 상경했고 지금 40대 중반 그간 열심히 일했지만 반지하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 반 불행 반으로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다행인 건 주거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는 거고 불행인 건 왜 그때 반지하 빌라를 샀냐는 것이죠. 대출이 끼고 아파트를 사야 했던 게 정답이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도 학습도 되어 있지 않은 제가 또 빚이 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제가 서울에 구매할 수 있는 집은 반지하 빌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에는 고시원에서 살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군에서 가지고 나온 러닝셔츠를 구멍 날 때까지 입고 배달 음식도 자주 즐기지 않고 옷을 비싼 거 입지도 않아요. 또한 일도 쉰 적이 없고 직장을 옮길 때 한 달씩 쉬긴 했지만 그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았지요. 한 달 이상 쉰 적은 없고 이 자체도 3번 정도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고 싶기도 했지만 실업급여도 빨리 취업하면 조기 취업 축하금이나 해서 받을 돈의 절반을 나중에 일시불로 주기 때문에 빨리 취업하는 게 최고입니다. 워낙에 관련서를 많이 다루시는 붕어형은 감이 오셨을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퐁퐁남이어서 그렇습니다. 20년 전 신입인 저는 월급 130만원 받는 생활비 빠듯한 고시원 사는 청년이었지만 업계 자체가 연봉이 다들 크게 올라 10년 전쯤부터는 월 350 이상을 지금은 실수령 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는 이유는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년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직장이 꽤 좋은 소득을 주는 이유는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으로 길어야 2, 3년이겠죠. 지금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원은 사장 포함 2명. 2달 전에 돈과 한 명 잘렸으니 다음은 저겠지요. 해서 어떻게든 전처를 설득해 지금 제작하고 돈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전처는 제 직장의 연령 한계 곧 온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도리어 화만 많아져갔습니다. 아마도 전천의 가족여행인 것 같은데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문화와 가정교육이 문제겠죠. 전 장인도 씀씀이가 크지 않은 물건도 함부로 샀다가 집 방치하거나 딸을 주거나 하는 행동이 잦았고 결국 은퇴하고 가진 아파트도 통으로 뭔가 하다가 처분하고 노인네들이 원은 월세살이 하더군요. 경제적인 이유와 또 다른 이유를 합쳐 도저히 같이 살다가는 답이 없어서 2년 반 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소송 기한이 와서 판결까지는 재산 분할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23년도 중순 기준 재산으로 각자 분할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 2년 반은 순수하게 내가 번 돈은 제 것이었죠. 마침 타이밍 좋게 이 시점에서 붕어형 채널 썰들을 출퇴근 시간에 듣게 되었고 그 효과를 잘 봤습니다.
최근 판결이 났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일시불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써온 가계부와 자산 상승을 엑셀에 그려봤는데 정말 평소 하던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돈도 많이 모았더군요. 소송 비용이나 따로 나와 살아야 돼서 일시적으로 계약한 월세, 가전 등 큰 지출이 있었음에도 지난 소송 기간 동안 자산이 1억 3천이 늘었습니다. 생활비 절약하고 나머지 모두 예금과 주식을 넣었죠. 예금이야 금리가 높지는 않은데 운이 좋았는지 이 기간 동안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덕에 실제 저축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증가했죠. 막 몇십 프로씩 오른 건 아니고요. 워낙 겁이 많아서 예금으로 9천만원, 나머지는 주식은 미국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국 플러스 고배당을 1대1대1로 사고 있습니다. 예금 이번에 재산 분할 처리하면서 못 썼고 주식은 연금 계좌에서 산 거라 출금 못하고 나머지는 그 전에 가진 현금과 신용대출로 처리했습니다. 만약 지난 2년 반 동안 빡세게 절약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직장 다니면서 당장 사는 집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 큰 대출을 받아 있을 텐데 열심히 대비한 덕에 신용대출 3천 정도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연금저축 입금도 안하고 최대한 대출금부터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 터지고 대처가 아니라 대비를 잘하라는 붕은 채널에 그 스타크래프트 설명하셨던 썰도 잘 들었고 딱 맞는 말입니다. 전처나 그 집 식구들과도 한참 친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미친 연념들은 돈 모아봤자 못하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식인데 진짜 모은 만큼 내가 편해지는데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아직 모으는 돈을 어떻게 할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1억을 모아서 너무 고배당주를 담으면 원금이 깎이니까 적당히 원금 까이지 않는 배당주 ETF를 산다면 미국, 한국 배당주를 적당히 섞어둔다면 월 30만원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 처갓댁 인간들은 그 돈을 못하냐며 그러는데 미친. 월 30짜리 반전 원룸 월 사는 인간들이 30만원 무시하더군요. 심지어 그 30만원 플러스 알파를 저한테 매달 받는 사람들이 월 배당금 3만원 나오면 매달 치킨에 술 한잔 사와서 집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거고 5만원 나오면 노년에 하루 일 쉬고 싶을 때 하루 일 안 나가고 쉬어도 될 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출근하기 힘든데 노년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현직을 떠나야 하게 되면 서울에 살지 않을 생각이라 반지하집을 처분하고 지방에 내려갈까 합니다. 어차피 현직 떠나면 체육시급 받는 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주거 비싼 지역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서울 반지하집 팔면 고향에서 노후 아파트 들어가고도 남더군요. 언제 해고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가까운 걸 느끼는 만큼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정신 못 차리고 딴소리 안 하게 앞으로도 붕어형 채널의 잔소리를 기대합니다. 건강하세요. 특히 워낙 많은 영상을 만드시니 목 건강 조심하시고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약간 사연이 짬뽕이 되죠, 맞죠? 굉장히 짬뽕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두서가 없네요. 중간에 좀 맞춤법 말 맞아서 읽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분이 결혼을 잘못했네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열심히 살았던 거. 예, 정말 지방러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거. 예,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 이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 예, 이미 열심히 산 건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결혼을 잘못한 거는 좀 악수네요. 이분도 좀 서툴었네, 맞죠? 이분이 제 얘기 들었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이제 결혼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모르고 결혼하다 보니 아마 콩깍지 씌인 것 같아, 이분이. 예. 그 제 눈의 안경이라고. 반지하 빌라.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이분이 한 10년 전이면 서울 아파트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그 아파트는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뭐 그때 그 생각 못했겠지 이게. 이분 열심히 살았네요. 아껴 쓰고. 근데 이렇게 살아도 봐봐 이 정도야.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껴 썼는데도 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지원이 없으면 이분도 지원이 아예 없었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마련한 게 반지하. 이분도 돈을 뭐 함부로 쓰지 않았을 거야, 이게. 예. 그리고 이분이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이분이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처가 쪽에서 본향이 무시 말 받았을 거예요. 지방 촌놈이라고. 예. 원래 서울에 없는 집안들이 지방 남자 만나면 약간 어줍잖게 무시를 해. 자기들 잘난 거 없으면서. 근데 왜 이분이 안타까운 게 왜 결혼하기 전에 왜 연애할 때 왜 못 골랐을까? 왜냐하면 집안 한번 들여다보면 분명히 캐치할 수 있는 건데. 예. 일단 내가 보니까 이 그 전처분은 결혼하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 거 분명히 한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아마 콩깍지 씌인 것 같아. 예. 이 전처분이 직장을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혼하고 나서 그냥 전업주부로 눌러 앉은 것 같아. 느낌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맞벌이 안 하면 힘들거든요. 서울이 그래 다른 지역보다는 맞벌이가 많아. 서울이 워낙에 물가 비싸고 집값 비싸다 보니까 외벌이 가지고 감당 안 되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전철한 분이 결혼하기 전부터도 별로 좋은 직장 못 다녔어. 스펙이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는 거죠. 이분이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 결혼 늦게 하셨네. 이 사연에 안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 전에 저한테 보내준 게 있거든요. 그 정보를 보자면 이분이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럼 와이프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네. 그나마 다행인 게 돼보니까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40대 중후반이고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니까 결혼 좀 늦게 했는데 와이프가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거야. 나이가 많은데 특별한 어떤 스펙이나 직업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직장 그만두고 좀 눌러앉은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제 얘기 들었으면 결혼서 들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악수는 그거예요.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면 안 되는 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 그걸 못 꺼내는 거. 예. 거기에서 좀 나가는 돈을 주셨으면 목돈이 쌓였을 것 같은데 이런 거면 참 결혼 잘해야 돼. 맞죠? 남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리 남자 열심히 살아도 한쪽이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고.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정말 뼈빠지게 돈 벌었는데 돈 벌면 뭐해? 한쪽이 다 까먹는데 그 집안에 문제가 많네.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어? 아버지도 상태가 나쁘고 그 집의 딸도 상태가 나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집안은 절대 결혼 안 되거든요. 아니, 연애도 안 돼. 이게 누가 만나 이거. 이분이 그게 좀 화내요. 그냥 애초에 결혼 안 하고 돈 잘 모으고 했으면 목돈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봐봐요. 월세 부담하고 생활비도 내가 다 냈을 거고. 근데 돈을 못 모았어. 차라리 그 결혼한 기간 동안 결혼 안 하고 결혼식 비용 안 부담하고 그 돈을 온전히 모았으면 그 돈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뭐 이분이 뭐 나중에 직장 그만두고 고향 내려간다 하더라도 노후 아파트가 아니라 뭐 신축 아파트 들어갔겠지 이게. 예. 이분이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소송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조정이 안 됐다는 거죠. 보통 이혼 소송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혼 소송하면 보통 조정 기간이 있어요. 조정이 뭐냐 하면 합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본재판 가기 전에 그런 거죠. 이제 여자 쪽에서 원하는 거, 그 남자 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걸 이제 합의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거기서 끝나요. 조정에서 끝나. 소송 안 가. 근데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와이프 쪽에서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이혼하더라도 나 좀 빼먹어야겠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용납 안 했고. 그러면 소송 가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소송 가신 것 같아. 이러면 사실 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이게. 일하는 거 이상으로. 아마 이분도 마음고생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따로 말 안 했지만. 이분 좀 독하게 마음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일단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절대 정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예 짐 싸두고 나가신 것 같아. 어. 난 너하고 다시 한번 잘해볼 생각 없다. 어떻게 정을 한번 어.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나 이미 끝난 거야. 나 이제 마음 안 바꿀 거야. 아마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것 같아. 독하게.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아마 재산분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예. 애초에 아마 저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혼하고 나서도 이제 뭐 줄 게 얼마 없는 거죠. 그나마 제 생각인데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둘 사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자녀가 있었으면 낭패였어. 이혼할 때도 있잖아. 자녀 유무가 엄청 중요한 게 남자 힘들어지는 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으면 그냥 뭐 위자료 얼마 주고 그냥 보내면 돼. 재산 분할할 것도 많이 없어. 근데 이 자녀가 있어 보내면 골치 아파져 이게. 이분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제보니까 자녀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요. 예, 마음고생. 그리고 뭐 직장 본인도 알 거예요. 지금 약간 불안하다는 거 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뭐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용돈 많이 받으면 더 불안해. 왜냐. 내가 받은 만큼 일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일한 선배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잘렸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잘린 거야. 예. 그런 거 뭐냐면 보통 회사 어디 가면 이런 거죠. 연봉 조정한 것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막 500 받았는데 회사 어디니까 뭐 연봉을 깎는 거죠. 근데 선배 입장에서 난 그거 싫다. 똑같이 일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왜 연봉을 깎아야 되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회사의 선영 연봉을 깎아도 남아 계세요. 웬만하면 남아 계세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님도 야, 이직장 나가야 되면 이만한 돈 못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이 동종업계에서 취업은 잘 안 될 테고. 그러면 버틸 만큼 버티세요. 최대한 버틸 만큼. 이제 뭐 더 이상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테고 미련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회사에서 만약에 뭐 연봉 깎으자면 남아 계세요. 예. 남아 있을 만큼 남아 있어. 자존심 챙기지 말고. 예. 뭐 회사에서 뭐 요즘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복지가 줄이겠다, 요거 깎겠다 하면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남아 있을 만큼 남아 있고 버틸 만큼 버티십시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생 많았고 예, 뭐 이번 생에 좀 결혼이 좀 악수가 되긴 했지만 뭐 두 번 안 하겠죠. 예. 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하니까 저는 좀 감개무량하네요. 제가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닌데 예. 아무튼 열심히 사시고 예. 잘 버티세요. 잘 버티시고 이분은 뭐 서울 산다 해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좀 근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잘 버텨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긴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 영상이 이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